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처음부터 박수를 이렇게 열렬히 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건강과 밝은 미래를 꿈꾸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천연수 박사님과 함께하는 울산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업 성장의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며 이 행사를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 박수와 함께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부터 울산 원데이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늘 그러지만 박수 안 치는 분을 꼭 보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 박수 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이 자리에는 또 많은 리더분들, 센터장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분들께도 다시 한번 네,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원래는 이때 체험 사례를 하려고 했는데 체험 사례를 좀 당겨서 했고요. 지금은 이제 박사님을 모시고 강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은 다 모음 준비되어 있죠? 네, 모음으로 다 되어 있고 화장실 다 다녀오셨고, 자, 그럼 지금부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천연수 박사님을 모시고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한 삶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천연수 박사님의 특별 세미나입니다. 네, 인류 건강의 핵심 물질인 산화질소 대사체 특허 기술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건강한 삶의 길을 열어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천연수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무척 기대가 되고요. 자, 나오실 때 우리와 같은 함성 박수로 박사님을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연수 박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천연수입니다. 기회에 앞서서 두 분의 체험 사례를 하셨는데, 체험 사례는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험 사례들을 많이 공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체험 사례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작업입니다. 자, 처음에 체험 사례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허리 지금 많이 굽으셨는데 점점 펴지실 거예요. 허리 통증이 있어요. 폐기관지 문제 있어서 뱉어내고 이런 것들을 전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폐기관지가 나쁜 사람은 에너가 부족해서 면역이 떨어져요. 우리 폐기관지는 뭐에 나빠지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하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그럽니다. 미세먼지는 먼지만 있는 게 아니라 타이어 조각도 있고요. 자동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폐기관지가 나빠지고 어떤 사람은 정상이에요. 어디에 있느냐? 배입니다. 폐에 가서 미세먼지가 있으면 에너가 충분하면 뱉어내요. 밖으로. 근데 에너가 충분하지 못하면 미세먼지가 유해물질이 폐에 남아있게 되면 우리 면역세포가 내 몸에 있어서는 안 될 물질이니까 공격하는 겁니다. 계속 공격하니까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 때문에 호흡곤란이 오는 거죠. 담배를 많이 피신 분도 똑같아요. 니코틴을 배출을 못 해내니까 그걸 인해서 암이 됩니다. 그런데 에너가 충분하면 자꾸 뱉어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산화질소를 먹었는데 가래가 너무 나와. 그럼 이런 분들은 드셔야 돼요? 그냥 끊으셔야 돼요? 먹어서 뱉어내야 돼요.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내 몸에 있는 물질 외에는 어떤 것도 있는 걸 거부하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항생제도 마찬가지예요. 항생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생제를 한번 먹으면 장내 미생물의 규칙이 깨져서 회복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항생제 오남용 뭐 세계 탑3 안에 들어가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냄새를 맡았다. 이분은 뭐냐? 빠른 시간에 치매가 옵니다. 치매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냄새를 못 맡는 거, 그 다음에 눈의 노화가 급속도로 빨라지는 것, 백내장, 방광이 지금 빨라지는 것도 전부 뇌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맡던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뇌가 좋아지는 거고요. 산화수 먹어서 눈이 좋아졌다, 뇌가 좋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주 쉽게 반응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천연세약을 드시든 우리가 글렌티나 더 에로를 드시든 입에 한 번 정도 물고 있다가 삼키세요. 자, 지금 구강이 암도 일으키고 치매도 일으킨다는 게 입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숨을 쉬면 면역이 떨어지는 것도 나와 있어요.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해외여행 가서 감기 한번 걸리면 여행이 고통으로 변합니다. 그 왜 그러냐? 에어컨 틀어놓고 입 벌리고 자서 그래요. 그래서 팁을 하나 딱 드리면 그냥 데일랜드를 2개만 입에다 붙이고 절대 감기 안 걸려요. 코로 숨을 쉬고 여기 방어막이 있거든요. 입도 방어막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입을 벌리고 자면 말라버리니까 방어막이 깨지는 겁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뭐 자료보다는 많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웅기 총괄이사님, 박형우 전무님께서 제안을 드렸는데 적어도 이 산화질소를 애용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줌에서 저를 만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다 저와 함께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장수국가에 속합니다. 장수국가에 속한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장수 순위가 한 단계까지 차이 안 나요. 한 단계 차이입니다. 거기가 3위, 우리가 4위인데 그런데 건강 수명은 얼마 차이가 날까요? 7년 차이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7년을 더 건강하게 살아요. 이 건강 수명은 뭐냐? 평균 수명 대비 아픈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평균 어느 서치에서는 10.5년, 길게 보는 데서는 12년 동안 질병과 싸워나간다. 그럼 질병의 끝은 어디냐? 요양병인 거죠. 요양병에서 돌아가기 직전에 생기는 건 뭐냐? 치매 욕창. 근데 치매 욕창은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고 지금부터는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양병원에서 죽고 싶으세요? 집에서 죽고 싶으세요? 임종을 어디서 하고 싶으세요? 자, 집에서 내가 죽으려면 내가 사는 집에서 내 가족들한테 충분히 유언을 하고 죽으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정신이 건강해요.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신체가 건강해야 돼요. 근데 신체는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대퇴골 딱 부러지면 평균 3.5년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낙상사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떤 분은 회복해서 충분히 오래 살거든요. 이건 어디에 달리냐? 근육에 달려요. 그럼 뇌와 근육을 지키는 게 일이에요. 근육을 못 지키면 허리도 꼬부라지는 거고요. 통증도 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산화질소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과학적 데이터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걸 처음에 개발해서 세상에 내놓으니까 모두 의심했어요. 혈압이 너무 잘 떨어지는데 혈압 약하냐고. 혈압과 당뇨는 나의 건강 수명을 위험하는 가장 큰 질병입니다. 오히려 비만은 좀 고도비만 빼놓고 비만은 적당히 살찐, 약간 살찐 사람들, 고도비만 직전까지는 오히려 평균 수명이 높습니다. 너무 살을 빼려고
지나칠 필요는 없어요. 고집이 많아요. 이 혈압당뇨는 서서히 나를 보내줘요. 자, 혈압약의 간단한 표현은 뭐냐면 말초 혈관에 칼슘 부르고 칼슘을 못 들어가게 하면 말초 혈관이 쭈그러들어 버려요. 말초 혈관이 쭈그러들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남은 혈관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죠. 그럼 혈압약의 부작용은 뭐겠어요? 말초 혈관이 나빠져. 말초 혈관이 어때요? 뇌입니다. 눈입니다. 신장입니다. 그 다음에 손발입니다. 이게 혈압약의 부작용은 뭐냐? 뇌가 망가지고 투석을 하게 됩니다. 요즘 약들이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부작용은 최고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작정 약을 멀리 하시면 안 돼요. 약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타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끊을 일이 아니라 산화질소를 뭐 이게 지금 건강운동이거든요. 건강운동을 하시면서 본인이 물질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건강검진들 수시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을 먹고 가면 의사가 줄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산화질소를 먹으면 아스피린을 왜 먹어야 되냐죠. 아스피린은 혈액순환제 아니에요. 피를 묽게 하는 약이에요. 그럼 아스피린, 피를 묽게 하니까 아스피린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뇌혈류가 터집니다. 위에서 출혈이 생깁니다. 모세혈관이 출혈이 생깁니다. 신장암에서 밤새 출혈로 죽어버리게 아스피린 부작용이에요. 미국 같은 의료 선진국에서 72세 넘으면 아스피린 처방 못하는 특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 피가 너무 끈적끈적한데 아스피린 안 먹으면 안 되죠. 콜레스테롤 안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산화질소 요법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으니까 개선 이면을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는데 지금은 우리 국내 14개 대학 교수님과 저희가 함께 연구하고 있고요. 지난달 18, 19일은 중국에서, 20일은 전라북도 도의회에서, 21일은 서울에서 저희가 국제학술 세미나를 했습니다. 자료를 공유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번 또 토요일날 미국에 갔다가 11월 초에 들어오는데 내년부터 준비해서 빠르면 내년 말에 늦어도 내년 초에 G20 국가 중에 15명 이상의 세계적 석학을 분야별로 공동 연구를 해서 대한민국을 시작해서 국회에서 대한민국을 시작해서 미국, 일본, 중국 등 기타, 중국 등 기타 필요한 나라의 국제학술 세미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신경과, 뇌신경이죠. 재활과, 소화기내과, 소화기내과는 뭐예요? 위하고 장하고, 그 다음에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이 각 망라한 교수들이 한 연구에 하나씩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 석학 4명이 저희 연구진에 합류를 했습니다. 총 6명이에요. 일본에서 4명, 미국에서 2명. 미국에 있는 분은 지금 그동안에, 자, 우리 치매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3,600만원 주고 치매약을 처음 받거든요. 그럼 이 약의 효과는 뭐냐면 치매를 6개월 동안 늦출 수 있어요. 6개월 놓치기 위해서 3,500, 6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공식적인 가격이. 그런데 사망률은 좀 높아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치매를 예방하는 약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없으니까. 의약품의 가지수가 100만 가지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약이 없는 시대라고 봅니다. 왜 100만 가지의 약이 필요할까요? 약이 있으면, 치료제가 있으면 하나만 가지고 되고 그 각자의 때문에 질병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100만 가지의 의약품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혜택이 뭐예요? 잘 사는 나라입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수많은 의료 혜택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갖고 있는데 왜 내가 아플까를 생각하십니다. 엊그제는 뭐 특별한 당 얘기는 할 필요 없지만 당 대표가 저희 회사에 다녀갔어요.
국가 지도자들은 두 가지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자원이 없는 나라, 인구가 부족한 나라. 우리나라가 일본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남북 합쳐도 일본 인구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국토도 좁고 더욱이 남은 지하자가 얇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럼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금처럼 잘 살아가면 뭐가 있어야 되냐? 두 가지가 필수예요. 하나는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IT나 BT. 혁신적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라를 몸에 살려야 돼요. 또 하나는 국민 건강입니다. 노인 인구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는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더욱이 지금 점점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다니까 여러분들 의료 혜택을 다 내 돈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내 돈 플러스 세금인데 그 세금을 누가 내냐? 우리 아들, 딸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는 해결해야 돼요. 지금 현 정부에서도 저희 기술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고비 하나가 네덜란드의 GDP를 갖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위고비가 지금 열풍이 되고 있는데, 이제 나온 지 2년도 안 되는데 부작용이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큰일 나겠다는 부작용이 생겨요. 위에서 소화 안 된 음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위고비가.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그리고 내성이 생겨버렸어요. 항상 먹어야만 밥새밥이 없어서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산화주스는 음식 이야기입니다. 음식. 그것도 음식이 왜 음식이겠어요? 독성이 없으니까 음식이거든요. 수천 년 동안 먹어왔던 마늘이나 상추나 콩이나 쌀로 만들어요. 저희가 삶은 노릇을 만듭니다. 음식을 가지고 하는 음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작용이 첫째 없다. 어떤 의사들도 또 대체학을 하시는 어떤 분들도 부작용이 없는 약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약은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이 법칙이에요. 51%의 순작용과 41%의 반작용이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우리 몸의 면역도 똑같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100명의 의사를 소개시켜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는 내 몸을 치료할 수 있는 100명의 의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유전적으로 문제 있거나 본인이 잘못하지 않거나 누구나 100년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공부를 하니까 다 제 나이만큼 더 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65세니까 130까지는 가만히 살겠다. 언제부턴가 제가 노화를 잃어버렸어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건강하죠. 저도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먹고도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개발 동기도 저희 어머니. 자,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가면 모든 전 세계 의사들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살 빼세요. 운동해서 살 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염식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혈압당약을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잡히면 혈압당약을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평생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다 보면 더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당뇨 있는 사람을 운동하라고 하거든요. 운동을 하면 왜 당이 떨어질까요? 아시는 분? 운동하면 왜 당이 떨어질까요? 산화주스? 자, 운동을 하거나 당뇨약이나 인슐린 주사기나 하는 일은 똑같아요. 췌장을 짠. 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인슐린이 덜 나오니까 많이 나오게 해야만 뇌가 먹는 거거든요. 그 혈액 안에 인슐린이 남아있는 게 당뇨병이에요. 그럼 췌장을 열심히 짜면 췌장을 언젠가 닳아버릴 거 아니에요. 기능을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약이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인슐린 주사를 맞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뇨약이 거의 뭐 신이 만든 약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좋은 약인데, 당뇨약이 가장 큰 부작용이 뭘까요? 가장 큰 부작용. 응? 근손실. 근육이 말라 비틀어져요. 근육이 말라 비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대퇴부 부서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근육을 지켜야 되는데 근육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통증이, 허리 꼬부라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천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너무 망가진 사람은 천연으로 힘들으니까 약과 함께 보조요법으로 하면 충분하다는 걸 저희가 입증한 회사입니다. 저는 제품을 팔는 게 아니에요. 제가 20년 동안 연구해오고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석박들이 함께하는 그동안 연구하는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는 거예요. 자료 보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초선이 약간 그런 것 같다는데 经过确认好，我吃了这样感觉好很多了。现在精神제가 이렇게 오면은 저한테 개인 상담을 하고 많이 오세요. 근데 저는 의사 아니고요. 연구하는 박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일일이 다 제가 답을 해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박 전무님 질문 사항들을 여러분들 전체 톡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박 전무님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다 톡방을 봅니다. 사실은. 그리고 거기다 좀 오픈하게 뭐 하시는 분은 우리 박 전무님이나 김우희 총괄이사님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시면 제가 여기 오는 동안에 오늘 어떤 질문들이 들어왔습니까? 강의에 녹여드려요. 그럼 전체가 공부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우울증과 조울증, 공황장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안타까우니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의 끝판은 어디겠어요? 정신병원이에요. 정신병원이에요. 깎기 힘든 질병. 특히 이제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거든요. 연예인들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만한 연예인들 중에 공황장애를 안 겪어본 사람이 없어요. 왜? 항시 불안한 거예요. 내 인기가 언제 떨어질지. 그리고 떨어졌던 인기를 다시 올릴 수 있는 강박관념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데, 이 친구는 이제 3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하루에 약을 정신과약을 24개씩을 먹었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정신과약을 24개를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부터 시작을. 근데 우리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아셔야 될 때, 약 하나를 먹기 시작하잖아요. 반드시 2개의 부작용이 생겨요. 그럼 하나를 먹으면 약이 몇 개 생길까요? 3개를 먹어야 돼요. 그럼 3개를 먹다 보면 몇 개를 먹어야 돼요? 6개를 먹어야 되고 9개를 먹어야 되고 계속 약이 늘어나요. 약이 좋아진다 해서 숫자를 줄였을지 모르지만 거의 그 범위에서 못 벗어나니까 돌아가신 분들 보면 전부 하얀 봉투 나옵니다. 약을 10가지 상들을 먹게 됩니다. 특히 정신병은 안 낫는 병이에요. 그런데 약 기운이 떨어지면 막 손 떨리는 친구거든요. 택시도 못합니다. 이 공황장애 있어가지고. 근데 첫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촬영을 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있는 데서. 동영상 찍었어요. 안 떨어요. 떨던 게 30분이면 멈춥니다. 저희 기전이 20분에서 30분에 다 나타납니다. 혈압도 20분에서 30분에 정상적으로 갑니다. 파킨슨이나 이런 걸로 떨던 사람도 30분 안에 안정돼요. 나사에서 세계 3대 발명품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첫 번째가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우리가 전쟁으로 죽은 숫자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숫자가 훨씬 패스트가 와가지고
유럽 인구의 60%가 전멸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왔죠. 그렇게 많이 안 죽었어요. 메르스, 사스, 코로나.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항생제가 없었으면 거의 전멸을 할 정도로. 인류의 50%가 없어질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런데 항생제로 막아왔는데 이 항생제가 지금 수명이 다 해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죽는 사람들 항생제 내성균 딱 생기면 3명 중에 1명은 죽습니다. 멀쩡히 검사하러 갔다가 다른 걸로 무릎이나 허리 치료로 갔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뭐냐? 항생제 내성균으로 감염된 거예요. 재활병원 가면은 별도 치료를 합니다. 새로운 항생제가 필요한데 이 산화질소가 새로운 항생제 보조제입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서 논문을 지금 내고 있고요. 그래서 항생제가 안 듣는 사람도 산화질소 한 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이 잘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 사람 몸속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갈비뼈 부러진 것도 찾고, 암이 생긴 것도 찾고, 혹이 있는 것도 찾고, 폐가 망가진 것도 찾고, 기관지가 망가진 것도 찾고, 뇌가 망가지는 것도 찾는 게 방사선으로 하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고압선 밑에만 있어도 수명이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고압선 밑에 있는 분들이 보면 심혈관계나 암에 걸려요. 그리고 원전 옆에 있는 사람도 수명이 더 짧아요. 방사선 때문에. 우리가 엑스레이 한 번을 찍잖아요. 1년치 방사능 피폭량을 한 번에 맞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되도록 엑스레이도 안 찍어야 좋은 거예요. 부착도 찍어서 좋은 거예요. 방사능 피폭. 우리 엑스레이 찍을 때 보면 찍는 기사들은 그 방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도망가 있잖아요. 네? 도망가 있어도 그 사람들은 방사능 영향이 있어서 다 문제가 돼요. 사실은 저도 암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많이 타요. 제가 해외 출장에 갔잖아요. 올라갈수록 오존, 그게 방사능이에요. 그래서 승무원들 임신 자료가 그래서 의무적으로 쉬어주게 돼요. 그런데 뇌가 망가져 있고 그 조그맣게 망가져 있는데 조그맣게 망가져 있는 심혈관을 이 엑스레이로 잘 못 찾아요. 그러니까 돌연사가 생기는 거예요. 자다가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산화질소는 아무리 적은 질문도 찾아내요. 본인한테 힘을 주는데 내가 그냥 간과하는 거예요. 내가 자다가 정신이 잠깐 기절했다 했으면 이건 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먹었는데 어디가 따끔따끔하다 그러면 따끔한 자리에 염증 또는 혈관이 좁아져 있는 거예요. 정확히 진단이 되는 거예요. 산화질소는 예방과 치료와 노화를 억제합니다. 더 깜짝 놀랄 것은 노화를 역전할 수 있습니다. 노화를 1년만 역전시키면 사회적 비용을 합치면 약 58경입니다. 58경. 우리나라 살림살이 얼마예요? 이 산화질소는 여러분들의 노화를 5년, 10년 늦출 수 있고요. 이미 진행된 노화를 5년, 10년 역전시킬 수 있어요. 이 물질과 본인의 노력이면 다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첫날부터 산화질소를 가지고 치료하고 정상 생활을 해요. 그러면 뭐 내 자신이면 말할 필요도 없지만 내 주변에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소식을 전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저한테 민주당 대표였던 송영길이라는 당대표가 왔다 간 적이 있어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 송영길 씨가 인천 시장을 할 때 제가 사실은 인천으로 회사를 간다고 했어요. 왜냐면 국제적으로 공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소위 말하자면 인바운드로 환자들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가려고 했는데 본인이 좋아지면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좋아지면. 이 사람은 혈압이 200이 넘고요. 당화혈색소도 8이 넘어요. 저보다 나이는 2살.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100%라는 건 없잖아요. 99%일 수도 있고 99.9%일 수도 있어요. 혈압은 99.9%만 이거보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송영길 대표는 혈압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본인은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한 얘기예요. 당신이 0.1%에 속하고 0.11%에 속하는데 0.01%에 속하는데 왜 99%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100%는 없지만 대부분 좋아진다. 이 좋아진다는 주장이 제 주장이 아니에요. 노벨상 받은 과학자들이 하는 주장이고요. 이 산화질소는 인류가 연구한 대부분을 가장 오랫동안 연구한 겁니다. 논문 수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이 산화질소가 노벨상 받으면서 우리는 더 이상 질병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다. 노화를 역전할 수 있다. 10년의 노화를 역전할 수 있다고 다 환호하고 전 세계를 연구했는데 실패했어요. 과학계는 산화질소의 기전을 밝히는 것에 성공했을 뿐이지 없어지는 산화질소를 만드는 거에 실패한 겁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의심을 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 석학들이 들어와서 증명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G20국가 중에 15명 이상의 세계적 석학들이 각각의 논문, 심혈관에 특화되어 있는 분은 심혈관, 뇌분비나 호르몬에 있는 분들은 호르몬, 이런 논문들을 전 세계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으신 분은 그때쯤 드셔도 됩니다. 네? 근데 그만큼 소리치고. 다음 영상 한번 보실게요.这种穷的，我说没什么，就这个，这个。 자, 이분은 공산당 간부로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붓글씨를 써요. 그림도 그리고 붓글씨를 쓰는데 제가 중국에 가니까 한국에서 온 천연수 박사를 환영한다라면서 인사를 하는데 손을 뻗어요. 그 제가 수업시켰어요. 그 통역한테 저 손, 자 당신 스트로크, 뇌출혈이나 뇌졸중으로 손을 떠는 거냐? 파킨슨이라고 그러더니 파킨슨이라고. 자, 저 떤다는 얘기는 약이 더 이상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저런 분들은 나중에 몸이 굳어서 밥도 못 먹고 죽습니다. 파킨슨병이 무서워요. 무게임하고. 그래서 제가 30분 만에 당신 손떨림을 없애줄게. 거기 사람들이 이제 통역을 듣고 다 웃었어요. 야, 한국 사람도 불안하게 끝이 없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파킨슨 환자 100명이면 99명이 그 자리에서 떨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을 딱 해줬어요. 30분 만에 안 떨면서 신기하면서 술잔을 가지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저보고 6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하남성에서 정주까지 6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 와중에 이 제품 그냥 2잔 먹고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한번 이걸 먹고 실험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저희 제품을 3개월 먹고 찍어서 보냈는데 못 쓰던 붓글씨를 쓰게 됐습니다. 검버섯이 없어지고 피부가 개선되었고 살배질이 향상되었습니다. 혈색이 좋아지고 친구들이 회춘했다고 부러워하고 나이가 71세인데 60대라는 이야기 듣고 기분이 좋습니다. 전립선이 좋아지고 성생활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자, 산화질소 보면 검버섯은 다 없어져야 돼요. 안 없어지면 띄어내면 다시 안 생깁니다. 이 기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면역을 공부해야 되는데 면역의 첫째 방어선이 피부예요. 피부가 망가지면 면역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자, 파킨슨 환자 이제 이런 분들은 얼마나 하시겠어요? 5cm를 못 걷잖아요. 좀 일주일 안에 저렇게 좀 걷게 되는 거죠. 이제 돌아와봐. 이제 돌아와봐. 저분은 처음에 오케이, 그러세요. 얼굴을 오픈 안 하려고 했어요. 얼굴 빨리 이래요. 그 제가 저걸 어떻게 설득했냐면, 당신 질병이 고통스럽냐 고통스럽지 않냐 얘기했어요. 얼굴이 계속 움직이니까 이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좋아진 것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서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얼굴 오픈하고 찍은 거예요. 거기서 이거 클릭 한번 해주세요. 옆에 거. 네, 옆에 거. 그거 말고. 네. 더 적고 여기까지 나빠졌던 분이 살아서 혼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파킨슨이 낫는다 이런 건 사기꾼이고요.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일부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좋은 우리가 파킨슨이나 누게린이나 뭔가 이제 그 의학적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떤 때냐? 질병 진행이 이미 5년 이상 된 사람이에요. 진단만 하나 끝나요, 저 사람. 그리고 이미 저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내 몸이 이상이 있을 때는 전반적인 치료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사라질 수 외에는 없어요. 왜? 진단기능이 아직 부진하게 못 따라오고. 이번에 이제 손해 위축증 환자예요. 반드시 못 걷죠. 손해는 뭐냐? 운동 능력을 담당하는 게 퇴화되는 거예요. 14일만 틀어주시면 뒤에 돌아서. 이제 이 손해 위축증 환자는 꽃이 시든데 오바라보다 더 좋아요. 이걸로 자연스럽게 부는 거. 네. 옛날에 우리 길실 이게 이제 꽃이 다시 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게린, 파킨슨, 크론병, 헌팅턴병,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주변에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삶의 질이 너무너무 떨어져요. 이번에 저희 지금 그 미국에서 네바다 주립대학에 아주 세계적 교수들 둘이 들어왔는데, 한 분은 여러분들 아시는 줄기세포 관련된 분인데요. 이 줄기세포의 꼬마세포가 엑소좀이고요. 엑소좀의 꼬마세포가 RNA예요. 그래서 이걸 총괄을 하는 교수 한 분이 지금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의 치매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져가지고 새로운 치매 동물부터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운 치매 동물을 만들어서 치매에 도전하고 있는 세계적 교수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저희 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결과가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발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눈이 많이 안 보였어? 아니, 이틀 동안 실명이 있었어요. 이틀 동안 실명했다고? 네, 실명했던 게 지금 오는 눈이 지금 장문이 잘 안 보여요, 원래. 지금 장문이 잘 나오는 거리인데. 팔도 못 들고 걷지도 못했잖아.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연륜도 제가 이제 당뇨약의 합병증이 말초혈관 장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먼저 망가지고 뇌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심장이 망가지고 발로 오면 발을 잘라내게 됩니다. 이게 당뇨족이라고 하죠. 당뇨족도 무릎 위로 자르면 평균 3년에서 3.5년 걸리고 있어요. 그럼 이 과정이 오는 것들이 욕창도 마찬가지. 욕창도 뭐예요? 혈액순환 장애. 그런 것들을 이미 간 사람도 되돌리기 때문에 예방은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 사람이 1시간만 반드시 안 움직이고 누워 있으면 살이 다 썩어버려요. 근데 왜 자는이 안 썩을까요? 자는데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썩어버려요. 그 욕창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필수적인 거예요. 그 나중에는 손이 하나가 쑥 들어갈 정도 몸에 구멍이 생깁니다. 비참을 주는 거죠.
통증도 못 느껴요. 막 살이 썩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눈도 좋아지고 발 잘라야 될 발도 정상이고. 그럼 이분이 얼마 제품으로 해결하면 800만 원 받고 해결한 거예요. 800만 원. 자기 돈 낸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이 사람 조선족인데 교회에 계신 분들이 이분 치료해주자고 해서 제품 사가지고 또 자기 교회 장로님 병원에서 치료하더라고요. 이분은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 여기 앞으로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응. 네, 처음부터 폴리스 소리나 저 암수술하고 저렇게 누워서 먼 산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 파키스만 안 떨어요. 하나하나 잡아. 폴리스 소리나 하루에 막 2시간씩 눈이 여기도 모르고 아이고 눈으로 나가서 죽어야 사랑해 와 이렇게 큰 하트 머리로 돌려 사랑해. 자, 이게 사실은 기적이죠, 기적. 폭력성 치매, 이게 전두엽이 폭력이에요. 이 전두엽 폭력성 치매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오늘 이런 자리에서 따님이 제 강의를 듣고 가족들 반대 그룹으로 집에 모시라고 13일 만에 전승을 찾아요. 이건요 10,000명 중에 1명만 나와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밭에 나가 생겼어요. 저희 회사에서 한 20분 거리에 사세요, 이분이. 누구랑 들리나? 이는이 시작. 이는이 해봐. 이는 목소리 내가 부기다는 거거든요. 시작. 이는 사회상적 계속 관리여서 비록스의 이치를 혈의 생명이 삼일은 상상이라는 상상 어쨌든 부부다는 부사였다. 저희가 지금 치매 임상을 원래 식약처에 신청을 했는데 치매 임상은 약이 아닌 게 모두래요. 치매 전 단계가 경도인지 장애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매 약이 예방약이 없잖아요. 그럼 경도인지 장애를 치료할 수 있으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지금 부산대 양산병원에서 60명의 경도인지 장애 환자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임상시험 중에 한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코마 상태, 정신이 안 돌아가고. 자, 그럼 실험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중 변변법이라는 실험을 해요. 진짜약하고 가짜약을 만들어 놓고 어떤 게 진짜약인지 가짜약인지 아무도 몰라요. 임상에 참여하는 사람, 그 임상을 디자인하고 하는 종사자들, 의사, 보사, 어떤 사람도 진짜약인가 가짜약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진짜약이면 가짜약도 진짜약이라고 생각하면 치료 효과가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가. 그리고 플라시보가 치료 효과가 있는데 그보다 더 아주 강력한 게 있습니다. 노시보라고 합니다. 노시보, 부정은 약도 안 먹습니다. 부정은 약도 안 먹어요. 그래서 산화집소를 자꾸 부정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오시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문제예요. 노시보, 약도 안 듣게 한다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형시킬 때 예전에는 목매달아 죽였잖아요. 교수요. 뭐 한국은 칼로 망하니까 쳐서 죽였어. 총사령도 시키고. 그런데 이제 점점 사회가 발달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죽는 사람도 인권이 있으면 인권을 보호하고 죽게 할까 해가지고 한 게 이제 주사였던 거잖아요. 독극물을 주사해 주는데 아니 독극물이 안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성에서. 고통스럽게 뭐 하루 이틀을 고통스럽게 있다 죽는다. 그래서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코브라 독으로 죽이자. 코브라가 불어서 죽으면 고통 없이 빨리 죽는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자체가 또 공포를 준다고 해가지고 시연을 안 했어요. 근데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가짜 코브라로 탁 물개우고 죽는 아니면 너 이제 저기 약물로 안 죽이고 코브라 특으로 내가 죽여주거든. 편히 간다. 물었어요. 근데 가짜에게 가짜에게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들이 그러면 심장마비로 죽었나 어쨌나 해부를 해봤어요. 심장마비 아니에요. 코브라 독으로 죽었어요. 어디서 나타났어요? 코브라 독이. 사람 몸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동물한테만 물려서 개한테만 물려서 강력적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 목을 죽습니다. 사람이 동물을 물어도 그 동물이 사람이 독을 내면서는 죽어요. 우리 인체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부산대학생병원에서 말썽이 나니까 이제 난리가 나서 그런 걸 대비해서 보험을 다 들어놓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제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진짜 약 먹고 쓰러졌냐, 가짜 약 먹고 쓰러졌냐, 진짜 약 먹고 쓰러졌으면 이제 실험이 중단돼요. 원인이 밝히기 전까지. 그런데 가짜 약 먹고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임상실험도 쉬운 건 아닙니다. 지금 1차 결과는 12월 초순 정도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을 6개월, 1년 먹이는까지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뇌가 망가지고 뇌에 백질이 생기고 흑질이 생겨요. 이런 것들이 더 진행이 안 되거나 역전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필드에서는 뇌가 쇠판했던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일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무릎 관절염 때문에 저 상태로 저한테 오셔서 한 달 만에 지팡이 짚고 걸어가지고 아들은 그 안목을 좀 힘들어서 하는 안목. 어릴 때 성의를 주문해야 되는 말씀을 몸이 알아요. 몸이 아파와. 저 저분은 무릎 관절염만 좋아진 게 아니에요. 저 넘어지셨어요. 저게 지금 더 연구입니다. 닥터로. 근데 저분이 한번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못 걸어 다니신다고. 그럼 저는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이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특히 우리 에로팜의 리더 사업자 사장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환자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멀쩡히 좋아져서 저렇게 잘 돌아다니신 분이 어느 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고민하는 게 저입니다. 제일 고민하는 게.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만든 제품이. 자, 우리가 무릎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무릎에 나와 있는 모든 치료제는 진통제하고 염증을 없애는 거예요. 보건하는 약은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항상 무릎을 연구를 보건하고 소통시키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산화질수. 산화질수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게 무릎 관절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버티는 거예요. 진통제로 버티고 스테로이드로 버티고 결국은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치료제라고 지금 내봤잖아요. 세상을 발표했잖아요. 혈액
혈액순환과 연골 재생을 통해서 무릎은 평생 수술 안 해도 됩니다 라는 거를 지금 논문을 내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아 이거 6이 나와 60 다친 거예요. 네? 발을 잘못 들여가지고 딱 젓갈 엇갈려서 다친 거예요. 그럼 그걸 치료하는 방법을 물어봤어야 되는데 내가 애도 살할수록 무릎이 좋아졌는데 느닷없이 아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역추적 해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이런 질병들은 항상 우리 다 의대 교수들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 상담을 잘 받을 수는 없고요. 김은희 이사님이나 박경우 전문의 통해서 저희들한테 질문하시면 소상히 잘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질병은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원인을 잘 몰라요. 정확히 알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인들 사망률을 비교하는 거예요. 1위에서 10위까지 비교하는데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자살, 간질환, 당뇨병, 만성 항기도질환, 우수사고, 폐혈증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빨간색은 혈액순환 장애고요. 초록색은 림프순환 장애, 면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망률 1위는 암이죠. 2위가 심혈관절이죠. 근데 이 두 가지 질병은 다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폐혈증입니다. 코로나는 혈액순환과 면역 질환이 다 떨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순환만 잘 시키고 림프순환만 잘 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오늘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자, 이 산화질소는 과학계에서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잘하는 물질이 뭐가 있을까라고 과학자들이 찾아내서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근데 노벨상 받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 아, 내 질병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아실 수 있겠네요. 인체의 에너지 생성. 우리가 나이 들면 자꾸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기억력, 학습 능력, 인지기능, 운동 능력이 떨어져요. 이게 산화질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라는 거예요. 채워주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3kg 걷던 사람이 5kg 걸 수 있어요. 헬스클럽에 나가시는 분은 내가 젊었을 때 50대에 들을 수 있었던 것을 70대에 다시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산화질소예요. 니코틴 배출한다. 담배 많이 피신 분들은 얘를 먹으면 가래로 나와요. 근데 다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폐가 깨끗해지는 거야? 기침가 더 많게 되는 거죠. 지금 폐 기관지도 약이 없어요. 면역 질환이다. 혈압 및 콜레스테롤을 조절한다. 당뇨를 예방 및 치유한다. 운동 능력 및 체력을 향상한다. 항노화 효과가 있다. 더 밝혀진 것은 영노화 효과가 있다. 여러분들 혹시 MMN이라는 물질 아시죠? 이게 항노화라고 하는데 그 사기꾼이에요. 뭔 항노화예요? 그 NAD 전부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가 항노화나 영노화가 되려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좋아져야 돼요. 구강이 망가져도 암이나 치매가 걸리고, 눈이 망가지면 얼마나 괴로워요. 뇌가 망가지면 말을 필요하죠. 폐기관지도 딱 기침 가래 끓고 빈통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전립선 요실금으로 늘 고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장질환, 간질환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전체가 다 좋아져야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다 좋아질 수 있는 제품을 있는 것으로 노벨상 받은 게 산화질소라고 해요. 이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릎관절염 때문에 먹었는데 이 전체 효과가 다 나와야 된다. 그런데 특화해놨다는 거예요. 물질 특이점이다. 상추나 발레리아, 캐모마일, 라벤더가 들어가면 수면 쪽으로 가는 겁니다.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뇌로 가고 눈으로 가는 거예요. 민들레나 이런 것들은 간을 치료하고요. 커큐민은 무릎과
뇌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센친 혈전을 녹이는 거예요. 퍼세틴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질 특이적이나 어떠한 물건들을 만드는 거고, 그 중에 지금 두 가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글렌티와 도에, 그 다음에 세포과학의 뉴트라셀. 그래서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플러스 수많은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죠. 전신자력이 다 되는 겁니다. 기억력이 인지 기능 개선, 혈관 생성, 신장 질환. 이 신장은 이런 거 질문들 많이 하세요. 투석받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투석받는 사람 답이 뭐 있어요? 그냥 투석받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의사들은 절대 이걸 비가역적 증을 역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장에 걸르는 능력이 15% 미만일 때 투석을 시작합니다. 그럼 투석받는 사람은 15%의 혈관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잖아요. 그럼 산화질소를 먹으면 신장이 다 100만 개 실타래요. 100만 개. 100만 개니까 15만 개의 혈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놈을 이완시켜요. 그리고 몸이 붓는 것도, 과일이나 채소를 물을 못 먹는 것도 산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에 내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많은 투석 환자들이 먹고 있습니다. 투석 환자들이 칼륨 먹으면 죽어요. 몸 퉁퉁 부어가지고 오렌지 주스 하나 먹으면 바로 음식 실려갑니다. 근데 산화질소가 채소로 만드니까 전부 칼륨 덩어리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왜 먹고 도움이 될까? 혈관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제 당뇨, 인슐린 조절, 혈류량, 성인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산화질소가 하는 일을 정리하니까 혈관 확장, 혈액 정화, 신생혈관, 면역력, 항상성이에요. 근데 이 아래 단계 사실 수도 없으면 이것도 적어놓은 거예요. 혈관이 좁아지면 고혈압, 협심증, 동맥경화, 손발제리. 피가 끈적끈적하면 당뇨, 피로, 비만, 지방간 뭐 이런 것들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산화질소 제품으로 아마존에 가면 지금 더 늘었더라고요. 제가 저거 할 때마다 한 1000개 제품이 있었는데 지금 한 1500개의 제품들이 아마존에서 팔고 있어요. 가격도 쌉니다. 자, 오늘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산화질소는 만병통치약으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노벨상 받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1000개 이상의 제품이 팔리고 있는데 우리는 왜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노벨상 받은 걸로 치면은 이 제품 어떤 것을 먹어도 산화질소이기 때문에 전체 질병이 다 좋아져야 돼요. 근데 왜 안 좋아질까요? 얘가 가짜야. 효능이 없어요. 어떤 사람 효능이냐? 젊은 사람 효능이 있어요. 나이 먹으면 인체 내 산화질소를 생기게 하는 효소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산화질소 전분질을 먹어도 산화질소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학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까요? 산화질소를 집어 넣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산화질소가 가스라 집어 넣을 수가 없어요. 가스통처럼 바꿔다니면서 늘 조금씩 빨아먹어야 돼요. 위험하고. 제가 이 산화질소를 바깥에서 만들어서 몸에 넣어준다니까 아무도 안 믿죠. 공기보다 가벼우면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죠. 그리고 유지 자체가 안 되지 1, 2초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는 산화질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산화질소 없으면 10초는 죽습니다, 사람. 산소보다 무서워요. 근데 항상 우리 몸에는 산화질소가 있어요. 젊었을 때 풍부하고 나이 먹으면서 줄어들 뿐이지. 제가 연구한 게 뭐냐? 몸속에 산화질소가 생기는 걸 똑같이 연구한 겁니다. 이게 인체의 모방 기술이에요. 사람 몸에서 산화질소 생기는 것을 바이오 기술을 이용해서, 즉 발효 기술을 이용해서 몸 바깥에서 산화질소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영양 바란스, 파이토케미컬 바란스 전부 맞춰서 넣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별도의 여러분들이 어떤 일도 할 필요
필요가 없어요. 먹으면 바로 세포로 가는 거예요. 뒤에 가서 좀 더 설명드릴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누가 믿지도 않았죠. 자기들이 연구를 안 하고 자기들이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것들을 의심하니까 아니라고 하는 게 과학자입니다. 제가 이런 말 자주 쓰죠. 지구가 평평해요, 둥글어요? 둥글어요? 불과 2000년 전에 지구 둥글다고 다 사형시켰습니다. 먼바다로 딱 고기잡으로 못 가게 해요. 근데 지금 지구가 둥근다는 걸 알게 되고 지구가 또 자전해요. 돌아. 근데 그 옛날 사람들 마차 끌고 다니고 말에서 총 쏴보고 다닐 때 달나라 간다는 걸 믿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이에요. 의사들이 공부를 안 해서 모를 뿐이지 우리하고 앉아놓고 얘기하면요 30분도 못 배워요. 이번에 한국에 와서 발표한 히가시 교수가 세계적 석학인데 교수들 가서 그 사람 만나라고 못 만납니다. 주눅 들어가지고. 왜? 워낙 과학적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일본에 가서 30분 만에 다 초토화 시켜봤어요. 교수들. 니네 해봤냐고 물어봤어요. 니네 해봤냐? 나는 해봤다. 그런데 비임상을 임상을 다 해봤다. 논문 듣고 나오고 얘기했죠. 아니 뭐가 또 들라니까요. 이 손가락 2개를 못 써요. 요렇게밖에 안 돼요. 떨고 15일 만에 쌍나서스 이 교수가. 그리고 10년간 관련 논문이 우리가 이제 이걸 논문 인용지수라고 하거든요. 천연수가 쓴 논문에 의하면 천연수가 쓰는 논문 이렇게 이제 인용이 많을수록 세계적 과학자인데 이 히가시 교수가 논문 인용지수가 2만 편이에요. 2만 명의 세계적 과학자들이 이분 논문을 인용해서 논문을 썼다는 엄청난 거죠. 제가 G20국가에 있는 교수들한테 연구하자고 해야 그 사람들이 답식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아직 사이언스적으로 그만큼 성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합류한 일본의 4명의 교수, 미국의 2명의 교수, 이 6명의 교수들의 공동 이름으로 프로포저를 우리가 낸 거예요. 이런 좋은 기술들이 같이 공동이 있는데 다 좋은 거예요.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들이에요. 그래서 내년 또는 내후년 초에 우리가 의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발표를 하게 될 거다. 그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사업자로 참여하시고 더 많은 소비자가 생기겠죠. 자, 전부 의심했었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4개 종합과와 12개 대학의 교수들이 저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행 연구 경험은 뭐냐? 누가 뭘 하나 보고 이거 좋아졌다, 이건 사례라고 하는 것이 과학이 아니죠. 과학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임상실험을 해요. 이걸 그래서 근거 중심의 피라미드 연구라고 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희소가치가 잘 돼 있다. 처음에 동물 실험을 하고 2차적으로 실험 반드시 해야 돼요. 동물 실험에 90%가 사람한테 안 나타나면 어떻게 치료고 사고 같아요. 쥐는 죽을 때까지 산화수가 나와요. 특별하게 질병이 있어도 지수명은 거의 다 삽니다. 사람은 다르죠. 왜? 산화수가 안 나오니까. 자체 면역이 없어진 거예요. 채워주면 사람도 자기 천수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120살. 누구나 120을 살아야 돼요. 근데 재수 없으면 저희가 실험을 듣다 보니까 어떤 세포가 한 7배 정도 수명이 연장이 돼요. 이걸 초파리 실험 같은 거 이제 C 엘레강스라고 하는 실험을 나왔거든요. 자, 그럼 120에 7배면 얼마예요? 844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근데 이미 성명이 있어요. 불백산사라는 사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 몸은
몸이 아니라 세포의 집합체입니다.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완성되면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이 세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오나? 안 나오네. 자, 중요한 게 첫 번째가 혈액순환이에요. 그 다음에 정맥순환이에요. 우리 몸에 관이 3개 있습니다. 혈관이죠. 동맥혈관, 정맥혈관. 그 다음에 림프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머릿속에 넣어가셔야 될 것은 우리 몸에 관이 3개의 관이 있다. 그럼 동맥은 뭐예요? 물질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산소와 영양성분을 모든 세포에 전달해 줘야 돼요. 근데 어디를 통해서 그래요? 혈관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 혈관에 전부 세포들이 붙어있는 미세혈관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붙어서 영양성분을 받아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맥은 물질을 전달해주고 정맥은 쓰레기를 치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수처리장 있죠? 그럼 하수처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물을 맑게 하는 거예요. 물을 맑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동맥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영양성분을 전달해 주는 거고, 정맥이는 쓰레기를 치우는 거예요. 그게 하수부터 흘러나왔는데 이거를 걸러내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다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누가 걸러내요? 림프가 걸러내는 거예요. 이 림프는 하수처리장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림프에서 못 걸러내면 어떻게 돼요? 부종이 오고 염증이 오고 통증이 오고. 그래서 이 3개의 관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다? 산화질소. 그런데 산화질소는 혈관만 이완시키는 거예요. 영양성분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케미칼 산화질소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위험합니다. 응급약입니다. 근데 산화질소 대사체는 뭐냐?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성분이 있어요. 세포 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파이토케미칼은 뭐냐면 식물의 독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사람이나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은 햇빛이 뜨거우고 비 오고 어찌 보면 도망가서 숨어요. 식물이나 나무, 약재들, 고정되어 있는 놈들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썬브록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고, 다른 천적들이 나를 뜯어먹을 때 독을 막 예를 들어서 뜨겁게 하거나 뭐 쓰게 하거나 이런 맛을 내서 못 뜯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소출을 늘리려고 막 농약이나 영양제를 주기가 막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파이토케미칼이 떨어져요. 농약을 쓰니까. 농약을 안 쓰고 그냥 놔두면 스스로 다 막으면 이게 자연독법이에요. 자연독법. 유기농이 뭐고 필요 없고 자연독법은 스스로 지들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 파이토케미칼이 뭐냐? 우리 인간이 먹었을 때 항암제고 항염제고 항균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액순환, 림프순환, 동맥과 정맥을 하나로 묶거든요. 혈액순환으로. 그 다음에 림프순환, 그 다음에 영양성분, 그 다음에 질병을 치료하는 파이토케미칼. 이 4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볼로 집어넣은 게 글레틴이고요. 무릎에 특화된 게 더입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제 뭐 저희가 원래 ACK 글로벌이라고 해가지고 미국과 중국과 한국이 공동연구를 하자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참여했는데 아직 제가 지금 업그레이드 못 시켰어요. 일본의 석학들이 들어왔고 내년에는 최소 10개국에서 5개국의 세계적 석학들이 저희가 함께한 비임상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발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9시 뉴스에만 나오겠죠? 저희 공장이고요. 제가 바빠서 이것도 아직 업그레이드 못 시켜놨어요. 여기 지금 280동을 더 지어서 들어왔고, 여기도 지금 이번에 135톤짜리 탱크 10대가 더 들어왔어요. 공장 나와보시면. 그리고 이제 기회 되시면 나들
하실 겸 공장을 한번 오세요. 150명 들어오셔서 강의할 수 있고, 그 강의 시간에는 의대 교수들이 와서 관광을 해드리고. 자, 요즘 이제 소비자들이 공부를 하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노인 시장이 옛날 나는 기업자 모르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 대학 졸업하시고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셨잖아요. 80도 넘으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인터넷 매체 이런 데 봤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뭘 보여드리는 거 아니면 이 단체가 있어요. USPSTF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 질병예방위원회라는 것을 의회에서 만들었어요. 의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로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하는 일은 뭐냐? 지금 먹고 있는 소위 서플리먼트들, 건강기능식품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미국 국민들한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냐에 대한 연구를 해서 발표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발표가 있었어요. 종합 비타민을 먹은 18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 메타 분석이 뭐냐면 논문들을 쓴 것을 가지고 제가 이거 교육을 했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저도 강의하다 보면 갈증도 나고 또 뭐 자료 의존하고 막 나가다 보면 가다 보면 이게 잘못 들었는데 생각날 때도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 제가 뭘 약속을 했냐면 제가 불장 들은 박수를 치세요 그랬는데 안 치십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불장을 들면 박수를 치시는 겁니다. 지금 박수를 안 치시는 분 있으면 하나씩으로 더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잠만 들으면 박수를 치셔야 되는 건데, 다음에 이제 몇 분이나 그러겠는지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연구를 해놓는데 이 등급이 있어요, 등급. 이걸 우리가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 논문 지수를 얘기하는데, 정상적인,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돈 받은 연구 빼고, 또 연구소가 시험치하는지도 빼고, 국내가 아니고 공인된 국제학술지에서 IF 지수가 10점 이상 된 놈만 모아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종합 비타민을 먹은 사람이 안 먹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5% 높아요. 돈 주고 사 먹는데 사망률이 더 높단 말이에요. 여성들이 갱년기약을 먹었더니 유방암 걸리고요, 정신적인 참견증이 더 일어난다고 먹지 마라 발표해버렸어요. 그러면 제약회사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또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줘서 좋다는 논문을 써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과거를 자꾸 잃어버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약이 왜 100만 가지가 있을까? 약이 없으니까 100만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약식도만 하는 거야, 약식도만. 음식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천연약이나 화학적으로 만든 케미칼 약이나 똑같이 천연이에요. 그런데 뭐가 가장 문제냐? 화학구조적인 문제보다도 양방의 약은 뭐냐면 특정 물질 하나를 뽑아서 약을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즘 마이크로바이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을 몇 개를 해서 했더니 장이 좋아진다는 전부 사기입니다. 과학적으로.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전 세계로 안고 있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왜? 우리 장을 봤더니 유익균과 해익균이 공생을 해요. 근데 인체에 위기가 닥치면 나쁜 놈하고도 손잡고 얘들이 극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에 있는 100만 종류의 미생물들이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건강해지는 것이지 한두 종이 좋아져서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걸 과학자에서 최근에 다 밝혀버려요. 아직까지 항모와 연모와 물질이 과학적으로 없고요. 건강기능 식품 중에서 의학적 효과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의약품이고 그냥 식품인 거예요. 그러면
식품이 약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속에 가서 충분한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이제 소화흡수란 말이에요. 자, 구강에서 잘 짜게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구강에 있는 미생물들이 에너를 만들어줘야 되고 효소로 녹여줘야 돼요. 위가 pH가 2.5예요. 거기서 강산으로 또 녹여줘야 돼요. 장에 가서 연동운동 해가지고 흡수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간도 일을 해야 되고요. 소위 오장육부가 전체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 하나가 고장난 게 질병이에요. 그럼 간다는 것은 밖에서 만들어 넣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반응이 희한하게 나와요. 어떤 분은 밥 생각이 없어. 이 사람은 애가 먹고 밥 생각 없어. 안 먹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먹으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은 먹는 대로 배가 고픈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이걸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화주스는 공부하고 먹는 스터디 워터예요. 천연색 자체가 스터디, 원래 처음에 스터디 워터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 내가 무릎관절염 때문에 먹었는데 어이구 에너지도 틀려졌고 허리도 펴졌고 기억력이 또렷또렷해지고. 저희가 지금 임상실험을 하면서 주간보호센터 아시잖아요. 주간보호센터에다 이걸 줘봤어요. 이 초기치매 걸린 분들이 어떤 분들은 전화만 하게 돼. 특정 아들한테만 전화해요. 어느 날 전화를 안 해요. 근데 폭력적으로 계속 폭력하는 사람 폭력도 안 해요. 물론 굉장히 예쁜 치매이죠. 바느질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밥을 10끼를 먹어도 저녁이 저 며느리네 밥 안 준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다 달라요. 다. 자, 지금은 과학이 자꾸 발달하니까 지금은 어떤 과학이 발달하고 있느냐, 대사체 의학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의학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결국은 내가 먹는 음식이 약이 되는 시대인데 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가지고 질병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거, 아니 부자들이 좋은 거 못 먹어서 진단을 못해서 일찍 죽습니까? 60도 안 돼서 대기업 관계자들이 죽잖아요. 이건 뭐냐? 대사율이 떨어졌어요. 어딘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본인이 먹는 음식에서 문제가 있고 먹은 음식을 충분히 소화 흡수를 못 시켰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뭐냐? 소화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나 대사화시켜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대사화가 됐다는 건 뭐냐? 세포가 직접 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대사를 시키려다 보면 오장육부가 죽게 살기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효소는 측량제입니다. 다 쓰고 나면 말라버려요. 효소는 아껴 쓸수록 오래 살아요. 그 다음에 효소는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그냥 표현을 간단히 하면 열쇠와 자물통이에요. 자물통 열쇠가 맞지 않으면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즉 대사율이 안 이루어진다. 대사가 안 돼요. 자, 우리가 10가지의 비타민 종류를 먹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70%게 작동을 합니다. 그럼 전체가 30%는 작동을 해요.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사율이 떨어졌을 때는 몸 밖에서 만들어서 넣어줘야 된다. 이 대사가 또 다른 이름이 발효입니다. 발효. 자, 우리가 발효를 그러면 매실청 발효죠. 와인, 식초 발효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앞에다가 2분의 1을 붙이세요. 반발. 대사율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매실청은 설탕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막걸리, 된장, 고추장, 치즈 이게 발효 제품인데 발효가 다 안 끝났어요. 몸에 가서 또 대사율이 이루어져야 돼요. 조금 좋게 만들었을 뿐이지 대사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대사되면 썩지 않습니다. 천연색 평생 썩지 않습니다. 근데 천연색 갖다 한번 보세요. 영양성분표를 보면 나트륨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의심을 당했던 거예요. 영양성분이 없는데 저게 뭔
플라시보 효과지, 효과냐. 과거에 그랬어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러지. 대사체를 분석해보니까 물질 하나당 최소 5,000가지 이상의 대사물질이 나와요. 이거 저희 곧 발표합니다. 지금 다 대응도 발표하는 이유가 하나하나 특허를 내는데 특허 하나당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묶어서 내는 거예요. 앞으로 산화지수 대사체는 전 세계 누구도 못 씁니다. 저 외에. 가짜도 안 됩니다. 이제. 가짜는 발암 위험성도 있지만 가짜도 못 팔아먹고 흉내내도 못 팔아먹어요. 왜? 이건 지표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표물질들이 새로운 신약물질로 하나씩 등록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회사의 모든 역량을 그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의심스러우신 분은 내년에 드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메가요법이 뭘까? 메가요법은 평소 자기의 먹는 양의 2배에서 3배를 먹는 게 메가요법이에요. 사라질수록 1년 동안 내 몸을 서서히 좋아지게 할 거냐, 3, 4개월에 때려서 잡고 그 뒤부터 젊게 살 거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메가요법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싹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봤자 쓰러집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저혈압 환자가 우리 김지호 사장님한테 코칭을 받으면 완치됩니다. 신기하게 완치됩니다. 평균 혈압이 10 올라가고 다시 안 떨어져요. 근데 김지호 사장님만 그냥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그거 배우시면 돼요. 제가 또 한 가지 주장하는 건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남성은 남성으로 가야 되고 여성은 여성으로 가야 되는데 다행히도 마늘, 콩 이거는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골고루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콩하고 마늘은 남자 여자 누가 먹어도 다 호르몬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안에 나트륨 농도만 지키고 하나도 안 지키는 이게 다 뭐냐? 영양성분이 없는 게 아니라 대사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즉시 생과됩니다. 이제 어쨌든 우리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생활에 쫓겼던 결혼에서든 몸이 망가지고 또 세월이 흘러서 노화가 진행됐잖아요. 이걸 역전시키려고 하면 공부하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 이렇게 보면 피크들이 있죠. 자, 이 높은 피크들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데 얘가 지표물질이긴 해도 생리활성 물질이 아니에요. 생리활성 물질은 오히려 이런 데 있어요. 더 부서질수록 단백질을 부셔서 아미노산을 부셔서 유기산을 부셔서 새로운 생리활성 물질, 얘가 대사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대사체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중간체를 먹어본 거죠. 이런 부분은 뭐 교육이 잘 돼 있으셔서 이제 우리 박정근님도 잘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기존의 산화질수 여러분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몸속에서는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뭐가 많아졌죠. 이게 다 방어기제거든요. 얘가 장에서 없어지면 장이 망가지고 면역이 떨어지고 장으로 뇌고 한축이니까. 그래서 뇌장축, 장뇌축이라고 합니다. 장이 건강하면 혈압감에서 다 좋아져요. 그래서 장에 들어가는 유일한 전 세계 우리밖에 없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식물성, 동물성, 박물성, 한약재, 각종 식이약세제를 골고루 만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파이토케미칼로 의학적으로 인정된 제품들만 가지고 레시피를 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전부 바람 용성이고 전부체입니다. 저는 복합 에모 바로 대가지. 복합이 뭐냐? 식물성, 동물성, 강물성 이런 모든 영양성분과 파이토케미칼. 매일 암세포가 5,000개씩 생기잖아요. 우리 몸에서. 이거 면역이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은 10년에 걸쳐 생기는 거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구강이 건강하지 못하면 암도 걸리고 치매도 걸린다. 자, 그럼 구강을 건강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각을 해야 되죠. 각을 하면 더 일찍 죽어요. 왜? 유익균과 해룡균을 같이 죽는 거예요. 각을. 그런데 산화질소는 선택적입니다. 유익균을 하나도 안 넣어요. 자일리트로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 자일리트로 비교 실험한 거예요. 자일리트에다가 춘추균 집어넣으면 못 커요. 근데 설탕 집어넣으면 큽니다. 근데 우리 물질에다가 설탕을 집어넣어도 춘추균이 높습니다. 그 치약을 만드는 건 좋을 수밖에 없죠.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아까 항박테리아 상처에 보는 거. 넘어가고 이거는 이제 아토피, 건선 이런 거 심한 거고요. 저렇게 이제 긁으니까 여기 보시면 두꺼워지잖아요. 먹고 바르던 얇아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국자수도 이런 거 나가거든요. 자, 국수도 드셔봤을 텐데 일단 글루텐 알레르기도 없고 당뇨에도 단 20년 나간다는 효과적이거든요. 일단 맛있어요. 퍼지지도 않고. 실생활에 관한 뭐 예를 들어서 국수가 됐든 빵이 됐든 밥이 됐든 뭐 지금 다음달에 라면 나오거든요. 라면 다 드셔볼 수 있어요. 달라요. 이게 라면인지 쫄면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쫄면인지 퍼지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다 만들 수 있고 세제, 채택세제. 채택세제도 화물질 많이 마시잖아요. 채택세제 여러분들 일반 세제 이런 것들 다 만들고 샴푸는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국수도 이제 가바 일반 국수는 가바가 이만큼인데 우리 만든 국수는 가바가 이만큼 있잖아요. 가바는 어디에 좋을까요? 뇌입니다. 뇌에 좋아요. 항상 말씀 폴리페놀도 일반 국수보다 높더라. 많이 넣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시장 가격에 맞을 정도만 넣어도 좋다라는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떡도 한 거고. 자, 이제 이거 쥐를 연탄가스로 중독을 시키니까 뇌가 썩어버려요. 이게 지금 병원에 있는 병원에서 산화수 전부 주사를 씁니다. 병원에 있는 걸 했는데도 뇌가 70% 정도 망가졌잖아요. 근데 우리 산화질소에서 뇌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면제. 자, 가장 근시장이 사실은 수면제입니다. 수면. 건강의 70%를 잠이 작용을 하는 거니까 잠을 잘 잔 사람들은 다음날 피곤한 것뿐만 아니라 혈압감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면제를 먹는다. 수면제를 먹고 6시간 자면 반드시 다음 6시간 힘듭니다.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3주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되고 마늘로도 실험해봤더니 되고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로운 물질을 개발해서 수면에 관계 있는 것들을 얘가 정신병 치료도 됩니다.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먹고 잠을 자기 시작하면 알아요. 막 이틀 3일도 안 깨고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실험하는 거고요. 르마티스 관절염.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까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오는 약은 뭐냐면 진통제, 스테로이드제라고 했잖아요. 치료 안 되죠.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른 얘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질이에요. 자가면역질이라는 게 치료제가 없거나 있어도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산화질소는 양쪽으로 다 합니다. 이것도 지금 국제학술에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 되는 거고요. 이 퇴행성 관절염 중에서도 여러분들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MSM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진통 효과 외에는 없습니다. MSM이 좋으면 MSM이나 호가는 먹고 무릎 수술 안 해야 되죠. 근데 잠시 6개월, 1년 늦추고지 결국은 수술하더라. 그거 안 해도 되라는 논문을 제가 쓴 거예요. 지금 이거 임상실험 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한강병원에서. 그러면 정상적으로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이면 따뚜룩은 무릎 관절염에 효과 있습니다 하는 걸 제가 TV에 광고해드릴 수가 있어요. 췌장암, 그 어려운 췌장암도 제가 동시에 맞췄고, 이게 염증, 이건 식도암, 위암, 실질적으로 암에다가 해봤죠. 자, 그전에는 산화질소 하면 의심했어요. 양날의 검이에요. 많으면 해롭다. 적당하면 너무너무 좋다. 부족
부족하면 질병이 걸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으면 질병, 적당하면 치료, 많으면 또 질병. 이건 케미칼일 때 얘기예요. 살면서 대단지는 절대 부자들이 없어요. 질염, 뭐 이제 우리 보면 구강에 있는 메탄수균이나 질에 있는 캔디라균이나 같은 종류예요. 그래서 질염에 효과 있다는 걸 했는데, 자, 질염을 간단히 해결하는 건 항생제예요. 근데 항생제를 질염에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질에 있는 유익균도 싹 죽여버려요. 산화주소는 질염균, 뮤탄수균이나 캔디다균만 죽이면서 유익균은 오히려 증가하게 놔두더라 하는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 항상 두려운 게 있죠.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자궁경부암. 암에 어떻게든 해가지고 먹는 것도 중요한데 주사제를 넣었어요. 여기 보시면 돼요. 그냥 가만히 놔둔 게 암덩어리 주사 이렇게 컸어요. 암덩어리. 마늘을 조금 주니까 거의 뭐예요? 한 30분의 1로 죽었죠? 많이 주니까 없어졌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국제학술에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뇌에 스트로크를 일으키는 거예요. 뇌를 망치로 때려가지고 망가뜨려서 회복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같이 한 게 뭐냐?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하고 비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스피린을 혈액순환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스피린 혈전 용해제예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쓰는 사람들이 수술을 바로 못합니다. 10일이나 15일 정도 아스피린이 다 빠져나갈 때 기다려야 돼요. 교통사고도 수술 못합니다. 출혈로 죽습니다. 아스피린보다 훨씬 우수하더라라는 실험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아스피린 무조건 끊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산화질소를 먹으면서 좋아지는 의사가 끊어주게 만드세요. 의사가 줄여줍니다. 산화질소 보면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고민이에요. 그러면 산화질소를 줄여야 돼요? 혈압약을 줄여야 돼요? 그 혈압약을 의사한테 내가 오늘부터 운동도 하고 좀 음식을 조심했더니 이것 때문에 혈압이 너무 낮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혈압약을 줄여줍니다. 최소한 이하로 할 수 있으면 끊게 해줍니다. 항상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라. 이거 우리가 음식요법 안 가니까 뭐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음식이에요, 음식이. 우리가 상추 몇 장, 마늘 몇 개 먹는다고 무슨 병이 생기겠어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거기다가 쌀만 들어가 있는 콩나물, 콩. 근데 콩이 독이 있어요. 콩나물을 하면 독이 없어요. 콩 자체는 피틴산이라는 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바로한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싹을 틔워요. 싹을 틔우면 그 독이 없어져요. 끝내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의대 교수들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저희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여기 이렇게 만지면 이 병동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닥 있어요. 두 개씩 큰 가닥이 있어요. 얘가 좁아지면 말썽입니다. 심장이 세면 터져서 뇌졸중, 뇌출혈. 심장이 약하면 뇌졸중이면서 심비대증이 생겨요. 얘가 좁아지면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젊은 쥐를 갖다가 여기를 실로 80도를 묶어가지고 노인 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산화질소를 이렇게 입에다가 주사제로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영상을 찍어서 빨리 한번 돌려봤어요. 보세요. 여기 지금 반짝반짝반짝 하는 게 혈액이 간 거예요. 뇌혈류가 200% 좋아집니다. 얼마 만에? 30분 만에. 자, 근데 이거 동물 실험이잖아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르다고 그랬네. 동물의 90% 실험이 사람한테 안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10% 실험도 부작용 때문에 의약품으로 나오는 0.01%도 안 될 겁니다. 신약 성분이. 저희가 이제 사람한테 다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나는 요즘 어쩐지 눈이 나빠져. 혈액순환이 문제가 있고 뇌가 망가져 있다. 첫 번째 신호예요. 그래서 뇌 건강은 눈으로 먼저 보는 겁니다. 눈 혈관이 뇌 혈관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눈부터 말썽이 생긴다는 것은 뇌가 망가져 있다. 신호입니다. 먹어서 이 부산 양산병원을 찍은 거예요. 한 번 먹어가지고 107이 110.6
90.8이 97.9.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자, 눈이 이렇게 소통됐다는 건 뇌 혈관이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부산 영상에서. 이걸 하기 전에 저하고 부산대학교 그 양산병원 부원장하고 원광대학교 의대 학장하고 3명이 찍었어요. 의대 교수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제가 보면은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루 저녁에 싹 해버려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의대 선생님들하고 제 원리가 다르다. CPU가 다르다. 안에 용량이. 자, 그럼 어쨌든 의대 학장이고 뭐 여기 저 영남권 전체 제약병원 보면 머리 좋은 친구인데, 그다음에 나이가 저보다 4살, 5살이 어린 친구들. 근데 3명이 찍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 변화가 없어. 왜? 산수 수준이 뭐였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빨간 발로 안에 있는 거 컴퓨터를 지금 열받은 거예요. 이 열을 안 시키면 컴퓨터 다운돼요. 이 열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먹고 30분 만에 싹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어요.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경동맥을 재는 거예요. 경동맥. 이 경동맥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압력 때문에 파도가 세요. 거칠게 피가 옵니다. 거칠게 피가 오면 어떻게 돼? 혈관벽이 망가져. 이게 동맥경화입니다. 염증이 따라오는 거고, 이게 동맥경화하면은 어떻게 돼요? 터지면 안 되니까 계속 때우다 보니 혈관이 좁아진 게 동맥경화입니다. 그게 30분 만에 젊은 사람처럼 바뀐다는 게 현대 의료기술이 측정이 됐다. 그 다음 체온이에요. 65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혈관이 50%가 유력혈관, 즉 소통하지 않는 혈관은 바뀝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세포가 산소와 영양성분을 못 받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진 않고요. 소위 말하자면 좀비 세포로 바뀝니다. 살은 있는데 아무 기능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이 노화된 세포를 갖다가 마이너스 40도의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잖아요. 바로 젊어져. 근데 일주일 안에 죽어요. 사라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노화된 세포, 좀비 세포를 깨우자예요. 여러분들 사망을 생각하시면 돼요. 또 감염 들었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사막에 가면 푸른음이 없는 거예요. 푸른음이 없죠.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푸른음이 생기고 꽃도 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 먹으면서 생긴 좀비 세포, 즉 노화 세포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혈액순환이에요. 근데 혈액순환만 가면 뭐예요? 영양성분이 가야 돼요. 튼튼하게. 그리고 빠져나오는 쓰레기를 림프에서 해결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정맥은, 동맥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다. 정맥은 쓰레기를 치운다. 림프는 뭘 한다? 노폐물질을 걸러낸다. 필터예요, 필터. 이 세 가지가 건강의 기준이에요. 세 가지. 그런데 세균이나 바이러스, 몸속에 생기는 암세포, 염증, 이런 것들은 누가 없애줘야 돼요? 파이토케미칼이에요. 사라질 수는 혈액순환과 정맥순환과 림프순환과 영양성분과 항산화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5가지 기능은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데, 정맥과 동맥은 하나로 묶고 혈액순환, 림프순환, 영양성분, 파이토케미칼 항상 머릿속에 어떤 영양성분도 끊으세요. 도움 안 됩니다. 도움 안 됩니다. 지금 지난번에 한의사들 세미나 하는데 한의사들이 책상을 치면서 통탄하는 결과를 내놨어요. 우리나라 지금 정관장 매장이 750개 됩니다. 매출이 1조 3천억이에요. 한의원이 우리나라에 2만 군데 정도 됩니다. 19,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한의원 전체 매출, 뜸 놓고, 침 놓고, 부항 뜨고, 한약 주고 하는데 정관장을 보이게요. 그럼 750명이 파는 거를
2만 명이 팔면서 아니 한약이 홍삼보다 좋지 안 좋습니까? 훨씬 좋죠. 마케팅에서 지고 있다. 그럼 제가 하나 방금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의약품을 든다는 천연물이 나왔는데 얘가 홍삼하고 같아요? 홍삼도 부작용 많습니다. 네. 고혈압에 당뇨에 장롱은 큰일 납니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매장 하나씩 갖고 있으면 1조 3천억이 나와야 돼요. 네? 1조 3천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1년만 건강수명을 늦출 수 있으면 58년 시작이잖아요. 물리하고. 그래서 혼자 안 되면 몇 분이라도 모여서 이 샵 만들어요. 첫째는 먹어서 건강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이 지식을, 공부한 지식을 전달해서 내가 싸게 먹겠다는 거거든요. 너도 나한테 배워서 다른 사람한테서 대리점도 되고 총판도 내라고 하는 게 보급운동이에요. 보급운동. 8개월은 제가 혼자 팔면 가장 싸게 팔죠. 몇만 원에 다 먹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산업이 무너지죠. 저희는 제품을 개발하고 OEM 모델만 하지 직접 파는 제품은 하나도 없어요. 회사로 사러 오셔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한테 뭐 얘기하셔도 관련된 데를 소개해주는 거지 저는 물건 안 팔아요. 제가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 이 시장 느낌이 다 깨져요. 그래서 상위 사업자가 돈 벌어야 되는 게 당연한 마케팅이에요. 그럼 나도 열심히 해서 싸게 먹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시는 거거든요. 네트워크 같은 거죠. 자, 바로 이렇게 갈게요. 평균 체온이 1.2도 올라갑니다. 자, 제가 이런 강의를 하니까 막 식약처에 고발하고 청와대에 막 신문고에다 고발하고 수없이 고발했어요. 수없이 저희 회사의 식약처에서 나왔어요. 제가 왜 안 걸리죠? 저는 있는 사실을 발표하는 게 제품 팔지가 않아요. 제가 연구한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한 있는 사실을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과대가 보면 제가 걸려야죠. 이런 얘기를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자,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골다공증 얘기만 하고 마치게요. 제가 우리 뼈는 파골세포와 조골세포라는 게 있어요. 파골세포는 뭐냐? 매일 뼈를 부셔요. 안 부시고 석회 일어나 끊어져 버립니다. 뼈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파골세포가 부시면 조골세포가 그걸 받아가지고 채워줘요. 그래서 파골, 조골 하는데 이게 나이 먹으면 파골, 조골. 이거 어떻게 돼요? 부서지는 건 많은데 채워지는 게 적단 말이에요. 이게 골다공증. 이 조절자가 누구냐? 산화교수.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에스트로겐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스트로겐이 폐계 비용이 부족해지면 골다공증, 비만, 백력이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에스트로겐을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에스트로겐을 누가 만드냐? 산화교수가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해도 기승전 산화주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쭉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달 인증 다 받아가지고 이슬람국가에 수출 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지금 11개의 제품은 미국의 일반 의약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OTC 드러그 제품이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지하는 의견이 궁금하십니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천연 산화효소 대사체. 이분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스타죠. 월드컵 우승하는데 제가 이 영상 보여드린 것은 나이 먹으면서 꼭 지켜야 되는 근육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전북대학교 보건실에 아주 좋은
인바디 측정기가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 측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숨 쉬는 거죠. 숨 마시면 죽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운동을 못해 바빠서. 핑계죠. 근데 선천적으로 운동을 안 해요. 게을러가지고. 더욱이 저희 같은 직업에 앉아있는 직업이 연구자는 많이 앉아있잖아요. 자, 측정을 했는데 제가 나이도 제일 많고. 근데 저는 퍼펙트예요. 제가 지금 제품 개발하다가 6번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주사제 개발하다가. 근데 불안하니까 건강검진도 잘 안 받는데 불안하니까 CT, MRI, 초음파, 엑스레이 다 찍어봤어요. 퍼펙트예요, 퍼펙트. 경동맥도 깨끗하고, 뇌도 깨끗하고, 심장도 너무 튼튼하고, 인바디를 했는데 제가 근육량이 제일 많아요. 운동하는 사람이. 교수들이 생나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괴롭죠. 이 사람들이 이런 나라를 자꾸 더 먹고 지들만 먹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달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이 많은 교수들 다 가족들까지 퍼주겠어요? 조금 싸게 주죠, 싸게. 네? 연구용으로 만들어서. 근육이 만들어져요. 근육이 산화수 적자합니다. 산화수가 빠져나가면 근육이 강해져요. 자, 전부 논문으로만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온 논문이 제가 초기장 차원을 100억을 없었고 지금 이리저리 공장하고 있지만 300억 정도 투자하거든요. 그냥 제 능력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세계적 선박들이 들어오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선행 연구를 하거든요. 연구 결과도 충분하고 매출도 좀 제법 하고 있고 수출하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 R&D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수백억, 수천억짜리 국가 R&D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쉬고 싶거든요. 선배님들께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70대면 놀고 싶어요. 사실은 의무감 때문에 일을 하고 평생은 일을 하겠지만 이게 저한테 500억 R&D, 2000억 R&D 10년 받아야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받아놓는 거예요. 이 제품의 퀄리티를 그걸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가 골라서 국가 R&D에서 골라서 나올 수 있는 그전에는 원인 물질을 못 밝혔는지 지금 다 찾아내요. 지금 이제 글로벌 연구단 세계적 교수들과 함께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소개를 해도 진짜 더 정당하고 더 쉽고 더 가치 있게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쓴 거고요. 뭐죠? 끝났습니다. 식사 직후에 강의를 해서 사실은 시간적으로 조율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 김지우 사장님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다 해줘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